마스터 코치의 코칭 레시피 1장 고객은 언제나 옳다. 어른이 바뀔까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마스터 코치 됐다면서? 응, 그래. 마스터 코치가 뭔데? 코칭 좀 열심히 했다는 거지. 얼마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2,500시간 이상 코칭을 해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필기와 실기를 모두 합격해야 마스터 코치가 되는 거지. 2,500시간이나 코칭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나는 3,500시간 넘게 했어. 3,500시간이면 도대체 코칭을 몇 번 했다는 거야? 한 번에 보통 1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룹으로 하면 2시간도 하니까 3,000번 정도 했겠지? 3,000번이나 했다고? 1,000번의 코칭을 3번이나 했구나. 와, 대단하다.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코칭이 뭔데? 뭘 가르쳐 주는 건데? 뭘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코칭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잠깐 됐고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해봐. 한 문장이라 난감하네. 야, 마스터 코치라더니 별거 아니네. 한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면 제대로 모른다는 거잖아. 고민이 되었습니다. 코칭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 코칭을 조금 길게 말하면 코칭은 고객이 해결하고 싶은 게 뭔지, 얻고 싶은 게 뭔지, 더 잘하고 싶은 게 뭔지, 개선하고 싶은 게 뭔지 등을 알아내고 그걸 달성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코칭은 원하는 걸 찾아내고 성취하게 해주는 기술이지. 뭐라고? 원하는 걸 성취하게 해준다고? 코칭이 뭐 요술방망이라도 되냐? 기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코칭은 요술방망이지. 내가 3,000번의 코칭을 하면서 그걸 느꼈지. 너 정말 멋진 말을 했다, 맞아. 내가 코칭을 하면서 느낀 건데 코칭은 요술방망이가 맞아. 그래, 요술방망이. 지금까지 했던 코칭을 돌이켜보면 자기가 원해서 코칭을 받는 사람도 있고 조직의 요구에 의해 코칭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자기가 원해서 받는 것보다 조직의 요구에 의해 코칭을 받는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조직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코칭을 받게 합니다. 승진을 했을 때 다음 단계의 역할과 책임을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직 이동을 했을 때 해당 보직에 빨리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의 리더로서 팀워크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보다 효과적인 소통이 필요할 때, 전반적인 리더십의 개선이 필요할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다음 단계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요구에 의해 코칭을 받는 경우에는 코칭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세 종류의 유형입니다. 첫째, 저항하는 유형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해왔는데 코칭은 무슨 코칭이야? 코치가 뭘 안다고? 둘째, 순응하는 유형입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한번 받아보지 뭐. 회사에서 시키는데 어쩌겠어? 셋째, 적극적인 유형입니다. 그래, 열심히 해보자. 그렇지 않아도 고민되는 게 많았는데 이번 코칭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각 유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코칭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코칭이 성공하려면 첫 세션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코칭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칭을 받으면 뭔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해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결해 볼까? 코치가 진실하고 내 편이 돼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에겐 뭔가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비록 자신이 원해서 받는 코칭이 아닐지라도 코칭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고객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고객의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세션에서
코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첫 세션에서 성급하게 이유를 알려고 하면 자칫 반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첫 세션에서 코칭의 정의를 설명하고 코칭의 프로세스, 코칭의 효과 등을 설명하면서 코칭에 열심히 임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코치의 관심에 불과하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고객이 스스로 코칭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세션에서 코치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코칭에 대한 기대감과 친밀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코칭에 대해 어떻게 안내받았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고객의 대답을 들으면 코칭에 임하는 자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고객님, 코칭에 대해 어떻게 안내받으셨습니까? 주로 3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HR에서 코칭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코칭을 잘 받으라는 메일을 받은 거 외에는 별도로 안내받은 게 없습니다. 어른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바뀔까요? 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코칭을 통해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대답이 나오든 당황하지 말기 바랍니다. 단지 코치가 기억해야 할 건 고객이 코치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과 코치는 이날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코치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거나 기분 나쁜 감정이 있다거나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상황에 의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일 뿐이죠. 코치는 평정심을 가지고 고객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내받으셨군요. 어른은 교육을 통해 잘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코칭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게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고객은 어떤 경우에도 아직 코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이제 친밀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